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까요? 환한 미소, 단정한 옷차림,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우리의 뇌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들을 순식간에 수집하고 빠르게 좋다,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인상이죠. 하지만 이 빠르게 형성된 첫인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외적인 조건들이 빛을 잃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본질적인 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도록 관계를 쌓고 난 뒤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 사람은 말이 참 편안했어. 혹은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 오늘 우리는 순간의 시선을 잡아 끌었던 겉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그 사람의 존재감을 규정하는 말과 태도의 힘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품격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름다움을 잘생긴 얼굴, 균형 잡힌 몸매, 세련된 옷차림, 화려한 말솜씨에서 찾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분명 우리의 시선을 끌고 빠르게 관심을 갖게 만들죠.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시간이 흐르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힘을 잃거나 사라집니다. 겉은 닳기 마련이고 포장은 벗겨지며 빛바랜 옷처럼 사람의 화려함도 결국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된 말과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래지 않습니다. 외모나 옷차림이 순간의 호기심이었다면 마음을 담은 말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얼굴이나 옷이 아니라 말과 태도, 마음의 깊이를 기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과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가치관, 내면의 깊이, 성찰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타고난 조건이나 환경일 수 있지만 말과 태도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내면을 다스린 결과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겉모습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과 태도로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면의 깊이가 말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얕은 개울은 물이 조금밖에 없죠.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 물은 크게 요란스럽게 흔들리며 큰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크지만 그 물은 얕기 때문에 쉽게 흔들립니다. 반면에 큰 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겉으로 크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 흐름은 조용하지만 아주 강합니다. 물의 양이 스스로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때문에 굳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의 깊이는 소리가 아니라 잔잔함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람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말로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하려 하고 증명하려 하며 상대방에게 과시하려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말로 덮으려고 하고 말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순간의 감정에 의존하고 반복되는 말 속에서 가치를 잃으며 허공에서 흩어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딱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의 말에는 날카로움 대신 여백이 있고 과시 대신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지 소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에 울림과 잔향을 남깁니다. 그의 말은 여유롭고 차분하며 긴 설명 없이도 진심과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많은 말들이 순간의 감정에서 튀어나오며 그 감정은 자주 우리 마음속 불안과 불편함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말로 증명하려 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쌓기도 하고 불신을 키우기도 합니다.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말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잖아라고 말할 때 사실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가 옳다는 마음일 수 있고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내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겉으로는 진심처럼 들릴지라도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부담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바로 4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이 말이 지금 진짜 필요한 말인가? 필요하지 않은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말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둘째,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는가? 셋째, 이 말은 단지 나의 감정을 해소하려는 것인가? 나의 감정 해소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잊지 말아야 할 4번째 점검입니다. 이 말은 진정한 조언인가? 아니면 나의 우월감을 증명하려는 욕구인가? 우리는 아는 것이 많아졌다고 느끼면서 쉽게 충고하고 평가하며 조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사람입니다. 조언은 상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이라 할지라도 때를 잃으면 그 말은 간섭이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충고보다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상대가 먼저 마음을 열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 필요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말에 4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 상대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 그리고 그럴듯하게 꾸민 말입니다. 이 4가지 말은 모두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갈라놓는 말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상대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을 심기 때문이죠. 불신은 한번 싹트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화가 나서 내뱉는 말은 마치 칼날과 같습니다. 그 말이 남긴 흔적과 상처는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젠가 또 다른 말이 되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말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침묵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며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침묵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마음이 무겁지 않은 사람, 괜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존재감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침묵의 무게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말은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나온 말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살리고 비난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결점을 들추는 것보다 덮어주는 것이 더 큰 그릇입니다. 내가 준 말은 형태를 바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가 아니라도 말에 거짓이 없고 화려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자기 말로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존중받습니다. 삶은 말을 통해 얼굴을 만들고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삶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오늘 단 한마디라도 덜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용하지만 진실한 말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